여보? 당신 웬일이야? 나 어제 2번 실신했어. 사모님? 전 남편이 아니에요. 밤새 시달렸어요. 저는 전라남도 구례 근처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양계장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30대 중반의 여자, 이름은 김은정입니다. 남편 이름은 정승호예요. 저보다 2살 위인 38살이고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눈을 떠서 닭장 문을 열고 사료를 주고 닭똥을 치우고 날이 저물면 다시 조용히 닭장 문을 닫는 그런 사람이죠. 욕심도 없고 거짓말도 못하고 또 저를 무척 아껴주는 고마운 남편이에요. 사실 저희 부부는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마을에서도 서로 금실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하지만 부부 사이란 게 꼭 밖에서 보기 좋은 것만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잠자리입니다. 결혼한 지 꽤 되었고 애도 2이나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부부 생활이라는 게 거의 끊겼어요. 승호 씨가 너무 소극적이고 무기력해요. 초반엔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양계장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니까요.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그는 제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아요. 가끔은 제가 먼저 손을 뻗어보지만 그는 늘 미안한 얼굴로 근정아,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만 반복하곤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나도 알아요. 승호 씨, 힘든 거 하루 종일 닭들한테. 묻은 먼지와 똥냄새, 햇빛에 그을린 얼굴. 그런데도 저는 여자로서 여전히 그 사람한테 안기고 싶어요. 혹시 날 더 이상 여자로 안 보나?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의심을 하다 보면 또 미안해져요. 승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배신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나만 잘 참고 나만 잘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를 한답니다. 요즘 시골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손이 돌지 않아요. 우리 양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줌을 누는 닭들 똥 치우고 알 줍고 축사 소독하고 그 험한 일을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하려 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몇 달 전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온 청년 아데왈레를 고용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낯선 외국인, 조용하고 성실한 일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날부터 그를 바라보는 제 눈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여름 땡볕 아래 그가 땀에 젖은 셔츠를 벗어 젖힐 때였어요. 다부진 어깨, 구릿빛 피부, 손등을 훑고 흐르는 땀방울 하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선이 멈췄어요. 어머, 내가 왜 이러지? 머릿속은 당황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그 모습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데왈레가 가까이만 와도 괜히 마음이 두근대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한 박자 늦게 숨을 쉬게 돼요. 처음엔 그저 외국인이라서 낯설고 생소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느껴요. 어느 날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렇게 젊고 건강한 남자가 나를 여자라고 느낄 리는 없겠지? 하지만 혹시 내가 먼저 선을 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을 때 정말 무서워요. 나는 지금 남편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하루는 제가 무거운 닭사료 포대를 옮기고 있었어요. 허리를 삐끗한 듯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는데
그가 바로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좀 쉬셔야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저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예의였을 텐데 그 순간 제 마음엔 아주 미세한 전류처럼 따뜻한 것이 흐르더라고요. 이젠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한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감정이 피어나는 건지 무서운 건 그를 보는 제 눈이 더 이상 고용주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남편 승호 씨는 양계장에서 기른 닭들을 납품하러 1박 2일 일정으로 나갔어요. 마트 납품은 지방마다 돌아야 해서 차에 닭을 가득 싣고 아침 일찍 출발했죠. 저는 오랜만에 홀로 남은 집안에서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어요. 물론 그런 기분이 죄책감을 불러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아마도 혼자만의 밤이 주는 공허함이 그날따라 더 깊이 저를 흔들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아데왈레가 퇴근하려고 축사 쪽으로 몸을 씻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묵묵한 그 모습. 그런데 제가 괜히 말을 걸었죠. 아데왈레,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라면 김치찌개 좀 남았는데 같이 먹을래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저는 일부러 맥주도 꺼냈어요. 하나만 마셔요. 오늘은 더웠잖아요. 그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고 저는 그걸 핑계 삼아 잔을 몇 번 더 채웠어요. 그리고 그 밤 저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남편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잠자리 없는 결혼 생활, 절대 누군가에게 말해선 안 될 이야기들을 아데왈레 앞에서 스르르 풀어놨어요. 그는 말없이 들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따뜻하고 무겁고 조심스러운 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술을 몇 잔 더 마신 뒤 저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몽롱해졌고 스스로 침실로 걸어 들어가 이불을 덮었어요. 그런데 어렴풋이 누군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낯설지 않은 부드럽게 스치는 손. 저는 순간 승호 씨가 일찍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은 승호 씨보다 조심스럽고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편안했어요. 한참 뒤 나는 천천히 눈을 떴고 아주 미세한 창틈의 빛 아래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아데왈레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걸 원했던 걸까? 하지만 그의 손은 나를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치 나를 지키듯 나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숨을 죽인 채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 밤이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며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는 아침밥을 차렸고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출근하듯 닭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듯 낯선 안개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